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람은 마이클 버리예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쁜 말을 언급을 했죠. 이 풋 옵션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날이었어요. 우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람들한테 정말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마이클 버리가 예상을 했다라고 해서 계속 맞아온 건 아니었다라는 거. 2008년에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창출했죠. 지금 현재 2023년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풋 옵션을 걸었어요. 우선 풋 옵션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선물 계약을 매도한 후에 이 시장이 하락을 하면 트레이더가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SPY, S&P 500 인덱스와 QQQ는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 중심으로 하는 보통 나스닥이죠. 나스닥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S&P와 이 나스닥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만 개 그리고 또 마켓 밸류가 1.6 빌리언이나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클 베리가 자기 포트폴리오의 약 93%를 이렇게 걸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이클 베리가 한두 번 예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사람의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이클 베리가 이렇게 예상한 거에는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리세션, 무역화,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빅테크 기업으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다음 7개의 거대 시가총액 주식이 모든 지수의 나머지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S&P 500 겉으로 보면 잘 올라간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AI를 바탕으로 높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이끌고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비교적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이 S&P 500 그래프고요. 밑에는 이 S&P 500에서 7가지 가장 잘 나가는 회사를 뺀 나머지의 성장을 나타낸 그래프죠. 하지만 마이클 베리가 계속해서 정확히 맞췄다라는 것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야후에서 나온 기사죠. 2021년 1월에 마이클 베리가 다시 한번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팔로우들한테 주식이 과거의 주택 그리고 인터넷 버블처럼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테슬라 투자자들을 겨냥해서 버블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베리가 테슬라에 대한 예측에서 이게 두 번째로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2021년에 이렇게 한번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2019년에도 9월 투자자들이 지수 펀드 유입과 주식과 채권의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2년 10년이 넘는 시간 전에 CDO라고 담보 채권 증권화 구매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했어요. 이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CDO에 대한 베팅으로 수십억을 벌었으며 이 흐름이 반전될 때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버리의 예측이 틀렸음을 입증했다라고 야후에서 반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로 인해서 이번에 마이클 베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3년 시장의 하락이 정말 이 사람이 하는 풋 옵션에 대해서 크게 성과를 낼 것인지 혹은 이번에도 마이클 베리가 한 말이 잘못된 예상이 될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요즘 한참 비트코인 ETF가 언제쯤 승인이 될까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지금 ARK 투자 비트코인 ETF를 리필링한 게 지금 이 데드라인이 6월 29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데드라인 그리고 8월 13일. 하지만 이때가 또 만약에 안 되면 11월 11일 날. 그리고 마지막 데드라인은 2024년 10월
1일 날. 그리고 두 번째는 iShare Bitcoin Trust인데 이것은 블랙락에서 신청을 했고요. 처음 신청한 날짜는 6월 15일 날. 그리고 이 처음 데드라인은 9월 2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곧 1주, 약 2주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처음 데드라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데드라인은 10월 17일. 그리고 세 번째는 1월 15일, 2024년. 그리고 마지막 데드라인은 3월 15일, 2024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참조해 보시면 언제쯤 데드라인이 대략 끝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이 인덱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파이널 데드라인이라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2024년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널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맥시멈으로 최대한 날짜를 잡았는데 보통 first 데드라인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나 이 세 번째에서 결국 이루어지기 나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파이널 데드라인이라고 최종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둘 거는 이 블랙락이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SEC가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은 트릭일 수도 있다. 그 뜻은 이 블랙락이 신청을 하고 만약에 거부를 다하면 다른 크립토 커런시 그리고 다른 거래소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 가격이 인하된 것을 다시 한번 블랙락이 사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 X를 통해서 처음으로 라이브 스트림을 하겠다라고 했어. 내가 오늘 얘네 집에 찾아가겠다. 이 마크 주크버그가 내가 좀 싸우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그냥 그만하자라고 했어요. Move on 이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내가 너네 집 내일 찾아갈게. 그리고 나는 그것을 X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림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네 집에 가는 길을 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는 엄청나게 큰 광고가 되는 셈이죠. 이 마크 주크버그 메타 CEO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집에 가는 길을 테슬라 자율주행도 실험을 하고 또 이 X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림을 테스트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크 주크버그가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싸움 전략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마크 주크버그 같은 입장에서는 아니 일론 머스크가 내 마당에서 연습 싸움을 하자고 그래서 약간은 기가 차서 그러려면은 차라리 싸우지 말자. 너는 진지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야 나 너네 집 노크할 거야. 너네 집 문을 두드릴 거야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지금 이 현재 시장에서 마이클 베리가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풋 옵션을 건 것과 자기 포트폴리오의 93%를 이렇게 크게 시장에 풋 옵션을 구매한 거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크버그 상황을 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